안녕하십니까. 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를 강의하게 될 김기호입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기에서 나오게 될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는 필기와는 달리 먼저 검정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복합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으로 이제 섞여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답형하고 작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기를 볼 때는 사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만은, 여기서 필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원통형 보일러의 특징을 두 가지 쓰시오, 세 가지 쓰시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종류를 몇 가지 나열하시오.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단답형으로 골라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업형은 산업기사와는 달리 무슨 어떤 도면을 보고 작업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동영상을 보고서 답을 쓰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형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시간은, 자, 필답형이 보통 이제 1시간 약 30분 정도 이렇게 되겠고, 작업형이 약 1시간 정도 돼가지고, 걔가 2시간 30분 정도 해가지고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실기에서 주로 문제가 다뤄지는지, 그러한 내용들은 벌써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보는 그런 아웃라인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쭉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의 어떤 그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먼저 에너지 설비에 대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설비 설계는 이제 보일러의 어떤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의 효율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의 효율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 열량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실 열량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열 사용 기자재의 종류 및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시험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관식 보일러에서 강제 수관식 종류 2가지 쓰시오라든지, 관류 보일러의 종류를 몇 가지 쓰시오, 그런 데 대한 특징을 나열하시오, 이래 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소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소 설비는 이제 연소 가스량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력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미리미리 AQ로 나타낸다든지, 여러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 또는 굴뚝의 높이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량, 이론 공기량이든지, 실제 공기량이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소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계산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로 설계가 있습니다. 요로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배관 쪽이 또 나오죠. 이렇게 배관 계통이. 그래서 우리가 요하고 킬른이죠. 로, 퍼니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는 우리가 필기할 때 다 준비를 하셨겠지만은
어떤 제품 자체를 녹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죠? 어떤 성질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어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요가 되는 것이고, 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완전 녹여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로가 되겠습니다. 이거 합쳐가지고 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로에 대한 설계 및 이제 배관 계통 자체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네 번째는 부속 장치가 있습니다. 보일러에. 그래서 보일러 부속 장치가 있습니다. 무슨 급수 장치라든지, 또 연료 장치라든지, 연료 계통이라든지, 송기 장치라든지, 폐열 회수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라고 그러면 온도계라든지, 압력계라든지, 무슨 수위계라든지, 그죠? 또 유량계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가스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류,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진단이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진단은 뭡니까? 보일러 효율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에너지 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출열법에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입열은 출열이다, 들어온 열은 나가는 열하고 똑같다 라고 시작해가지고 출발하는 에너지 진단 계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출제가 됩니다. 무슨 배가 하나, 예를 들어서 동영상에 큰 유조선이 하나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배에 실려 있는 가스의 주성분은 뭐냐 라든지, 그렇지만 파이프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가스가 나오면서 이 가스가 주성분이 뭐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판 가스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압축가스라든지, 이런 가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서부터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문제가 여러 종류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렇게 냉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같은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램프도 시험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램프. 조명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간단하게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실기 준비할 때 필기 공부할 때하고 실기 공부할 때하고 약간의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은 실기가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필기 준비했을 때의 실력 자체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사도 마찬가지고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기능사 시험에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시험을 간단하게 합격하신 분들, 또는 기사 시험에서 카타르네 이렇게 힘들게 합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시 또 실기할 때에 필기했던 공부를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렇게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기를 공부할 때 필기까지 같이 연결돼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관리 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답형을 잘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형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을 잘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젊으신 분들, 학교를 갓 졸업했다든지 이렇게 젊은 청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필답형이 상당히 좀 잘하는 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계산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잘합니다. 이런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하죠. 에너지 진단이라든지 공부하고 나면 이런 것들은 잘하게 됩니다. 그럼 작업형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약하죠. 또 반면에 필답형은 또 작업형 쪽에는 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쉬운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뭘 나타내는지 몰라가지고 답을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어떤 형상 같은 거 아주 알기 쉬운 그런 보일러 구조인데도 종류 같은 거 이런 것들 자체를 실제로는 공부는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관식 보일러, 노통 연관식 보일러 하면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림을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보일러인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리 기사 같은 거 시험 보는 분들이 보면 에너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에너지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험 보는 경우 참 적습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죠.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사는 그러한 자기 전문 분야하고 관계없이 응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자격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필답형이다. 필답은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 내가 이런 쪽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동영상 쪽에 이런 쪽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 뭐 초점을 맞춘다든지 또 작업형 하시는 분들, 작업형이 강하신 분들,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보일러 구조라든지 무슨 노통, 파형 노통 같은 거 탁 나오면 이건 무슨 노통이구나 하는 것들을 딱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영상에는 파형 노통이 탁 나오면서 이렇게 파형 노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형상이 나오면서 이 파형, 이거 동영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쓰시오. 그러면 이 작업형 하시는 분들은 잘 씁니다. 근데 실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뭘 나타내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형 노통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잘 쓰는데 그림을 보고 특징을 쓰시오 그러면 못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답형이든 또 내가 작업형에 속한다든지 간에 어차피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게 뭐다 라는 거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기능사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능사 수준이라는 것은 이런 건 전부 다 기능사하고 전부 다 내용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예. 뭐 이런 거 전부 다 기능사하고 다 똑같은 것들 아닙니까? 부속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능사하고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사 수준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준비를 하면은 에너지 관리 기사기 때문에 요 부분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요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정작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부분도 나오지만은 이 부분의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보일러의 종류 및 특징이라든지, 뭐 요로의 종류 및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사 수준에 관계되는 그 문제 공부까지 같이 이렇게 해야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공부해가지고 아주 쉬운 부분을 놓쳐서 그르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사시험을 준비할 때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단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단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위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시험 다 쓰고 난 뒤에 자, 이거 압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압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압력의 단위는 뭡니까? 킬로그램 퍼 뭐 제곱센티미터라든지 또는 PSI라든지 또는 밀리바라든지 또는 킬로파스칼이라든지 메가파스칼이라든지 이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위를 물어보면은 단위를 써줘야 되죠. 그 단위 안 쓰면 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답이 1kg per 제곱센티미터가 나왔다 이겁니다. 근데 답을 1kg per 제곱센티미터라고 안 쓰고 1만 썼다. 이건 틀리는 거죠.
자, 1kg per 제곱센티미터가 몇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입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 숫자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킬로그램에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가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앞얘기하면 단위 면적당에 작용한 힘이니까 1cm, 1cm에 1kg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킬로그램 per 제곱미터 같으면 1m니까 몇 cm가 되는 겁니까? 100cm가 되겠죠. 여기도 100cm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10,000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1kg per 제곱미터가 10,000kg per 제곱센티미터인 줄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단위에 대한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단위를 계산할 때 단위를 꼭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량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습연소가스량을 구하시오. 또는 습배기가스량 구하시오. 자, 그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스량이 예를 들어서, 기체 같은 경우는 노르말 루베 단위 중량당 그러면 킬로그램이 되는 것이고, 최적 같으면 노르말 루베의 기체 같은 경우는 노르말 루베라든지. 이런 단위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체를 물어볼 때는 체적일 때는 노르말 루베가 되는 것이고 중량일 때는 킬로그램이 되겠죠. 이렇게 체적으로 물어보느냐 중량으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단위를 정확하게 써가지고 답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공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답을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명확하게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통형 보일러의 특징을 쓰시오. 또는 장점을 쓰시오. 그런데 꼭 세 가지 쓰시오. 그러는데 비슷한 거를 1번 하나 쓰고 또 비슷한 걸 또 2번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답 맞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작성할 때 있어가지고는 특징을 쓰시오, 종류를 쓰시오 할 때는 시험 출제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핵심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찾아보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말을 이렇게 틀리더라도 핵심이 딱 들어가 있으면 맞습니다. 채점할 때 맞다고 해주죠. 예를 들어서 파형노통의 특징을 세 가지 쓰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열 면적이 증대하겠죠. 그죠? 이게 열가스 접촉 면적이 증대가 되니까 전열 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축 이온 흡수가 용이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2개 아닙니까? 그럼 또 하나 쓰시오. 이렇게 특징을 또 하나 쓰시오. 이건 사실 제작이 곤란하다든지, 가격이 비싸든지,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비싸다. 또 하나 쓰고 나는데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그건 이제 틀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불리한 거죠. 그래서 답을 쓸 때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잘 골라서 용어를 쓰는 훈련, 요것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답을 쓸 때 그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답을 작성하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저와 함께 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